어떤 사람은 야 어깨 찝힘은 원래 없는 거야. 글쎄요, 이분이 이 구조를 보고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이 슬라이드는 카데바 자루입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약 5에서 6m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초음파 사진, 서브 에이크로미알 벌사라고 하는, 자, 2부 영상에서는 제가 실기 동작을 통해서 90도뿐만 아니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실제 130도, 140도까지도 그려갈 수 있는 엄청난 델토이드의 자극 방향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실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흔히 많이 하시는 팔의 벌림 동작이죠. 이런 동작이죠. 자,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깨 위쪽이 뭔가 좀 불편하다, 또는 아프다, 또는 찝힐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들로 설명되는 부분들이 구조랑 연결지어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기준의 방식이 어깨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견갑상완 리듬이라고 하는 스카폴로 휴머럴 리듬에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좀 해야 되는 게 1차적 순서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갑상완 리듬이라는 것도 인수분해를 좀 제가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견갑상완 리듬이라는 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견갑이라는 용어와 상완이라는 두 용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여지는 이 그림에는 쇄골이라고 하는 클레비클이라는 뼈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쇄골이라는 뼈가 없다라는 전제를 놓고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이 결국 팔의 벌림 90도 방향인데, 제가 견갑상완 리듬을 설명하면서 180도에서 표현되는 이 2대1이라고 하는 그 비율, 그죠? 비율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180도의 각도로 정의는 될 수 있으나 그 비율에 정해진 그 각도에 대한 개념이 결과적인 값이지 과정에 대한 값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표현드렸던 이유가 180도라는 값이 기준값은 맞으나 이 과정의 값이 전혀 다른 부분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견갑상완 리듬은 두 뼈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빗장뼈라고 하는, 흔히 쇄골뼈라고 하는 뼈를 절대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 견갑상완 리듬이라는 거를 과정의 기준에서 놓고 봤었을 때 견갑상완 리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지금 이 값을 얘기하는 건데, 0도에서 180도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는 여기서 표현되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 표현을 드리면서 순서에 대한 개념으로 어느 뼈의 순서로 견갑상완 리듬의 결과값을 향해 가느냐라는 표현을 할 때 상완골이 1차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로 동원이 돼야 되는 게 견갑골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견갑골이 두 번째로 동원되는 게 아니라 쇄골이라는 녀석이 두 번째로 동원력을 크게 가져가고 맨 마지막에 3번의 견갑골이 끌고 간다. 그 각도가 몇 도다? 약 120도에서 130도 정도가 되었을 때 견갑골이 비로소 어버드 로테이션에 대한 크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올려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근거로 제가 연구된 문헌 자료를 요걸로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책 키네졸로지에 있는 자료고요. 여기서 표현되는 SC 관절이라고 하는 건 흉쇄 관절을 얘기합니다. 흉쇄 관절이 뭐죠? 흉골과 쇄골이 만나는 관절, 즉 요 안쪽에 있는 관절이죠. 자, 그리고 AC 관절이 요 아랫부분입니다. AC 관절이 뭐죠? 견쇄 관절이죠. 이 견쇄 관절은 견갑골하고 쇄골의 디스탈 파트, 요 마지막 부분에서 만나는 관절이 우리가 에이크로미오 클래비큘러 조인트라고 하는 AC 관절이고, 선생님 여기 ST 관절 아닌가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ST 관절은 어깨뼈라는 것과 갈비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의 면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이 관절면은 윤활 관절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윤활 관절로 표현하지 않았고 AC 관절의
부속되는 용어로 ST 관절이라는 게 마치 동의어처럼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T 관절과 AC 관절은 전혀 다른 거지만 기준 관절은 AC 관절을 기준으로 ST 관절이 정의되는 거지 ST 관절을 기준으로 AC 관절이 정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ST 관절은 축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축을 AC 관절에서 먼 쪽에서 바라보니 그게 ST 관절이더라 라고 정의해보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AC 관절에 대한 기준으로 표현드렸고, 이게 어깨뼈가 움직이는 위돌림에 대한 기전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분명히 팔을 0도에서 90도고 180도까지 벌리는 자세예요. 자, 졸라맨 3개가 있는데 내렸다, 벌렸다, 완전 벌렸다, 이런 자세예요. 즉 하나, 둘, 셋, 요거를 1, 2,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90도 정도를 딱 잘라서 보니까 팔이 90도 벌림 상태에서는 쇄골뼈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얘는 초기에 한 20도 정도에서 올라갔다가 거의 크게 변화 없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쇄골은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변화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쇄골이 올라가도 팔은 들려지지 않나요? 맞아요.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쇄골이 올라가는 과정에 대한 기준이 어깨뼈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되냐면 위돌림을 가는 게 아니라 아래돌림 기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벌렸어요. 근데 이렇게 올려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건 어깨뼈 입장에서는 공간이 더 좁아지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플 모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커플 모션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하나의 관절이 있다면 결국엔 두 분절이라고 하는 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의 기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의 관절을 움직일 때 두 뼈가 움직이거나 둘 이상의 뼈들이 움직일 때 이 뼈의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force 커플은 역학적 상태에 대한 힘에 대한 방향을 표현하는 거라면 커플 모션이라는 거는 뼈의 형상학적인 기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쇄골이 올림한다라고 하는 건 마치 어깨뼈 입장에서 보면 다운워드 로테이션 하려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팔은 벌림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깨뼈 입장에서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뼈로 한번 설명 잠깐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쇄골에 대한 기준인데 이 쇄골을 먼저 보지 마시고 위팔뼈를 한번 보세요. 자, 위팔뼈가 90도 벌림이 된 상황에서 쇄골이 올라왔어요.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 쇄골이 올라올 땐 어깨뼈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상방회전에 대한 크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쇄골이 올라가는 과정은 어깨뼈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얘는 하방회전의 크기를 더 크게 그려갑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공간이 서브에이크로미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 어깨 밑공간이거든요. 이 밑공간이 쇄골뼈라고 하는 빗장뼈가 올림 하면 얘가 여기다가 더 내려온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 개념이 오히려 서브에이크로미얼 스페이스의 공간이라고 하는 어깨 및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 협소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협소하게 만드는 그 자세의 기준이 노말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도를 기준으로요? 90도 벌림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가 자주 아플 수 있는 운동이야 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위팔뼈가 90도 벌림을 하는 그 과정이 어깨뼈보다는 쇄골뼈를 더 올림하려고 하는 그 기전 때문에 어깨뼈라고 하는 스카플라, 즉 견갑골 입장에서는 아래쪽 돌림을 끌고 가는 그 과정이 위팔뼈는 벌림하려고 하고 어깨뼈는 밑으로 내려오는 하방회전을 그려가는 그 상황이 어깨 및 공간이라고 하는 서브에이크로미얼 스페이스 안에 있는 조직 중에 가장 큰 비율로 차지하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나 윤활액을 분비해주는 벌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은 압박을 받는 과정이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과도한 무게로 인해서 그 충격의 데미지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면 어깨 및 공간에 대한 힘줄이나 벌사에 대한 부분들의 손상이 결국에는 벌사이티스나 극상근 힘줄에 대한 텐디나이티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병리학적인 상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1번 상완골이라고 하는 기준의 휴머러스가 어깨뼈나 쇄골뼈보다 먼저 가장 크게 동원을 한다. 자, 두 번째
쇄골이라 불려지는 클레비클이라는 뼈가 AC 관절의 상방회전이라고 하는 어버드 로테이션보다 90도 벌림 상태에서 먼저 올라가려고 할 텐데, 이때 올림하는 쇄골의 각도의 기준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깨뼈 입장에서는 아래쪽 돌림을 하려고 하는 하방회전에 대한 크기가 더 커지니 오히려 견봉화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공간적 협소는 더 극대화되는 가속 상태를 쇄골이 만든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깨뼈라고 하는 견갑골 입장에서 가장 늦게 어버드 로테이션이라는 걸 돌림 운동을 하는데, 이때 나름의 각도가 약 130도 또는 120도 범주에서부터 어버드 로테이션을 극단적으로 끌고 올라간다라는 게 여기에 표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1번 상완골이 당연히 제일 큰 각도로 가는데, 두 번째 2번 견갑골이 따라가줘야 된다. 근데 견갑골이 따라가주는 게 아니라 쇄골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어요? 견갑골이 따라가는 거를 쇄골만큼이나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깨 밑 공간이 노말 상태에서 약 7에서 7.5mm 정도, 많게는 8.5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어깨 밑 공간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윗팔뼈의 위쪽에서부터 에이크노면의 견봉의 아래쪽에 있는 그 공간의 높이를 약 7.5에서 8.5mm 정도, 즉 1cm가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의 표가 어떤 거냐면 요거거든요. 지금 9mm가 좀 안 되고 6mm보단 좀 커요. 자, 노말을 한 7.5 정도로 잡습니다. 여기가 노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밑에 보이시죠? 요게 지금 2mm예요. 2mm. 2cm가 아니에요. 2mm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A라는 각도는 그냥 팔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각도는 80도를 찍었어요. 그리고 100도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이 사이가 지금 제일 낮은 영역이거든요. 얘가 한 2.5mm 정도라고 그냥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팔을 들어 올리는 이 상황이 윗팔뼈가 가속 상태에 놓이다 보니까 어깨뼈의 가속보다 윗팔뼈의 가속이 절대적으로 빠른 거죠. 그 상황이 어깨뼈의 가속 상태가 윗팔뼈보다 느리다 보니까 어깨 및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압박력이나 구조의 공간의 협소 능력을 유지할 시간을 벌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의미가 상완골이 어깨뼈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90도 각도에서는 어깨뼈하고 협력하는 것보다 쇄골뼈하고 협력을 더 우세하게 하다 보니 어깨 및 공간에 대한 물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도에서 100도 사이가 가장 협소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100도에서 120도 범주를 보면 이때 이제 어깨뼈 입장에서 공간이 점점 커지는 그레이드가 나오잖아요. 이게 앞선 슬라이드에서 마치 여기서부터 극단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는 요 정도 구간에서 생각해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뼈는 상완골, 견갑골, 쇄골 중에 어떤 뼈의 가속 상태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견갑골이라고 하는 스카폴라 뼈에 대한 가속 상태, 즉 어버드 로테이션 상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자, 이 개념을 조금 뒤에 제가 실기하는 동작과 한번 연결해서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표현에 대한 기준들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야, 어깨집힘은 원래 없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글쎄요, 이분이 이 구조를 보고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문헌상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으나 구조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카데바 자료입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사진으로 좀 삽입을 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는 요 뼈가 요게 에이크로미온입니다. 견봉이란 뜻이에요. 견봉. 자, 그리고 여기 SSP라고 하는 게 수프라스피나투스고, 휴머러스의 위쪽으로 가는 구조의 요 영역이 힘줄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구조가 글레노이드 포사, 견갑골의 관절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에이크로미온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는 뭔가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표현되는 기준이 델토이드라고 하는 삼각근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녀석이 HH, 휴머러스의 헤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높이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래 보여지시죠?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약 5에서 6mm 정도가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요? 제 몸을 이마면에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 거예요. 절단면을 잘라서 높이를 재봤더니 극상근 힘줄이 한 5에서 6mm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또 연구 문헌에는 조금 다른 게 20대와 40대를 살펴봤더니 이게 한 1mm 정도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두껍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극상근 힘줄이 20대보다 더 두껍다? 그러면 더 먼저 압박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시키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요. 충분하게 이 고객이 어깨뼈의 상방회전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거근의 구심성 컨트롤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없이 나는 했는데 내 고객은 안 아프던데?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엔 별로 좋은 표현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초음파 사진. 그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서브 에이크로미알 벌사라고 하는 활액낭에 대한 부분인데 이 녀석의 높이가 아마 화살표의 노란색으로 보여질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면 가장 높은 영역대의 기준을 표현할 땐 한 3mm 정도를 보고요. 한계 범위 안에서도 좀 낮은 영역을 본다면 자 2mm 정도를 볼게요. 저는 그냥 2mm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에 대한 두께도 5에서 6mm 정도로 보는데 그냥 5mm로 보겠습니다. 그럼 둘을 합치면 약 7mm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앞전표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표현드렸던 기준이 7mm였어요. 어떤 거에 대한 7mm요? 극상근에 대한 힘줄이 5mm였고 활액낭에 대한 부분이 2mm로 제가 정의를 나름대로 좀 더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7mm라고 그냥 얘기를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표준값으로 정한 게 7.5잖아요. 근데 벌림 각도를 수행하게 되면 약 2.5 정도로 낮아진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7.5 빼기 몇을 해야 되는 거죠? 2.5를 하는 거죠. 그러면 90도 각도에서 갖고 있는 이 기준은 5mm밖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 5mm의 기준 안에서 이 조직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요 공간에. 이게 지금 공간이잖아요. 가장 높은 공간과 낮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5mm란 얘기예요. 아니 2.5에서 7.5 하면 이게 뭐 5mm 나오겠죠. 근데 제가 요거 조직 극상근 힘줄하고 활액낭 관련된 거 더하면 7mm라 그랬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 있는 거죠. 7mm 조직이 5mm의 압박을 갖고 있다면 2mm만큼이 더 눌린 거죠. 그럼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실시하는 과정은 조직의 압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표현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 의미는 분명히 벌사가 윤활액을 많이 분비해서 이걸 부드럽게 끌고 가는 과정들이 나름대로 압박이 존재하더라도 충분하게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는 슬라이딩의 기준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만성적인 훈련들이 계속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 압박력이 더 크게 오는 상황이라면 얘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마찰력을 줄여야 되는 윤활액에 대한 물질이 활액낭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마찰력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극상근의 힘줄에 대한 손상은 너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고성으로 좀 해드릴게요. 이건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어깨는 90도 벌림 상태에서 이미 극상근의 힘줄이 압박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 구조적인 표현 자체가 앞으로는 함부로 레터럴 레이즈를 하지 않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운동들이 좋고 어떤 운동들이 나쁘냐라는 표현보다 어떤 운동의 동작이 어떤 구조들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조직에 스트레스를 주고자 할 때 그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거는 알고 운동이 들어가야지 이 운동은 삼각근에 좋아요. 맞아요.
삼각근에는 좋을 수 있어요. 델토이드 입장에선. 근데 수프라스피나투스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프라스피나투스 입장에서 델토이드를 기준으로 살펴서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 단순하게 델토이드에 좋은 운동이라고 델토이드만 놓고 본다면 수프라스피나투스의 기준점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의 기능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할 때 어깨가 찝힐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되는 그 이유가,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어깨뼈의 바깥쪽에 오목한 뼈의 부분이 있죠. 이게 사실은 플랜한 구조의 어떤 평면 타입의 구조인데, 어쨌든 자, 이 오목한 글레노이드 포사의 기준과 휴머럴 헤드가 위로 굴러가는 방향을 가고자 할 때 극상근이 포사 방향 쪽으로 지나치게 위로 굴러가려고 하는 현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전제가 뭐였죠? 극상근의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서 극상근이 원래 해야 될 기능들을 수행을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어깨뼈의 기준에 대해서 상완골이라고 하는 휴머러스가 델토이드의 힘을 가지고 위로 굴러가려고 하는 걸 극상근이 포사 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나치게 롤이라고 하는 구름의 효과를 나름대로 이니비션,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다 보니 위로 다이렉트로 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정의를 드릴게요. 델토이드의 기준은 분명히 구름에 대한 기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학적으로요. 그리고 극상근에 대한 기준은 구름을 과도하게 하는 걸 좀 억제하는 인자입니다. 이게 내려주는 힘은 아니에요. 포사 쪽으로 당겨주는 힘 자체가 구름을 상대적으로 억제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녀석은 굴려서 올려가려고 하는 힘을 역학적으로 만들고, 한 녀석은 과도하게 올리려고 하는 걸 잡아주는 녀석인 거거든요. 이 통제해주는 녀석이 잘 기능을 해야 우리가 컨트롤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속만 가지고 컨트롤하지 않아요. 일정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감속 구간이 일어날 때 가속이 들어와야 되고, 가속이 과도하게 일어나려고 그럴 때 감속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시면 항속 유지 장치가 있죠. 그게 어댑티브 컨트롤이잖아요. 그 어댑티브 컨트롤이 뭐죠? 예전에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속도를 고정해놓으면 쭉 가는 거였는데, 어댑티브 컨트롤이라는 건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적응이냐면, 앞차가 속도를 느리게 온다면 나는 100km의 한계 리밋을 걸어놓은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앞차의 거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거리가 가까워지려고 할 때 얘가 자동으로 감속하고 얘가 다시 멀어지는 그 관계가 충분하게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내가 제한 범위 100km 걸어도 거기까지는 계속 속도를 내면서 유지하겠다. 그러나 그 속도가 안 되더라도 앞에 어떤 물체로 인해서 사고 유발이 가능하다면 센서가 거리의 인지를 통해서 스스로가 거리 조절을 하도록 감속을 유지한다는 거, 이게 컨트롤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 델토이드 입장에서 가속을 하지만 극상근이라고 하는 수프라스피나투스의 입장에서는 감속 상태를 나름대로 유지해 주려고 한다는 좀 큰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2부 영상에서는 제가 실기 동작을 통해서 어떤 방식의 어깨뼈의 돌림 운동을 쇄골과 거의 역학적으로 유사하도록 만들어 줬을 때 어깨 및 공간이 나름대로 확보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의 기준을 가지고 실기 동작의 방향성을 갖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유지하신다면 90도뿐만 아니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실제 130도, 140도까지도 그려갈 수 있는 엄청난 델토이드의 자극 방향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실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 강의에 대한 부분들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실기 영상으로 연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